네, IT 동아 권명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포켓몬고 얘기 좀 잘하시죠, 권 기자? 재밌네요. 잘하시죠? 네, 포켓몬. 저는 뭐 지금도 계속 즐기고는 있습니다. 레벨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제 저 얼마 안 돼서 레벨 8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제 그래요? 주변에 이제 동료 기자들 보면 뭐 20까지 올린 기자들도 그래요? 있고요. 예, 뭐 희귀 몬스터라고 할 수 있는 포켓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레벨이 20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살았다라고 봐야겠죠. 뭐 예, 스마트폰 끼고서 이제 살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포켓몬을 많이 체포하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얻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네. 포켓몬고 게임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들. 사실 이 포켓몬고는 작년이었어요. 작년 7월 네. 6일 날 이미 글로벌에 먼저 출시를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해서 뭐 구글이랑 여러 가지 문제 있다가 뭐 이런저런 네. 얘기가 좀 있었는데, 결론은 24일 날 출시를 했죠. 네. 그래서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강현실 게임이라 그래서 실제 이 현실에 있는 데이터와 가상에 있는 데이터가 더해져서 사람들이 그걸 스마트폰으로 구현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만화 좋아하세요? 뭐 요즘은 안 좋아.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드래곤볼이라는 네. 유명 만화에 보면 그 상대방의 전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안경 같은 게 나와요. 네, 스카우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을 딱 쳐다보면 이 사람의 전투력은 얼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증강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제 데이터 위에 가상의 데이터를 안경이나 글래스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 포켓몬고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화면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가용케 하는 거고요. 일단은 포켓몬이 사방에 등장을 합니다. 그 네. 기준은 GPS 데이터예요. GPS 데이터예요. 지도 데이터라 그러는 게 네. 이제 GPS 데이터입니다. 그걸 이제 포켓몬고를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나이언팅 랩이 네. 전 세계의 글로벌 GPS 데이터를 가지고 랜덤하게 이제 여러 가지 포켓몬들이 전 세계에 등장하게 만들어 놓고 네.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면 아시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에다 GPS 센서 들어있는 거. 다지죠. 예.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거기 가면 거기에 이제 특정 그 포켓몬이 등장을 하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동작으로 잡아내는 거죠. 잡을 때마다 일정량의 경험치가 오르고 레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상륙한 지가 한 2주 됐죠. 네, 그 정도 됐죠. 한 700만? 지금요? 굉장히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일단은 예, 현재 데이터는 이미 1000만 명이 넘은 수준으로 그래요? 보여지고요. 더 이상 집계가 안 돼서 700만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YG앱이라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앱 분석 업체예요. 네. 이 업체가 포켓몬고 출시하자마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날 283만 명의 포켓몬고를 설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과거에 이미 출시되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다른 해외의 스토어에 들어가서 설치한 기사용자가 51만 명이 있었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총 334만 명이 첫날 이미 설치를 했다. 그리고 실제 하루 동안 그 게임을 실행한 사람은 291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단하네요. 요 사용자 수가 이제 계속 발표를 했는데요. 이틀째는 384만 명, 3일째 428만 명 해서 일주일 동안 중복되지 않은 사용자 수는 698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간의 데이터고요. 재미있는 네. 건 아이폰 사용자 수는 빠져 있는 거죠. 이건 안드로이드만 사용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일주일 정도에서 한 800만 명 넘게 포켓몬고를 실행을 했고 지금 2주째에 접어들면서 그 사용자 수는 거의 뭐 1000만 명이 육박하지 않나라는 예측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전 국민적 게임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거의 뭐 5명 중에 1명은 포켓몬고를 한번 실행해 봤다고 봐야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기를 끄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게임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네. 초반에 포켓몬고가 나왔을 때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좀 얘기를 합니다만 업체 분석에서 좀 비슷한 생각을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증강현실이라는 걸 되게 많이 주목을 했었어요. 포켓몬고는 과거에 있었던 증강현실이 실제 네. 게임과 만나면서 파급 효과를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진짜 가상현실과 리얼 네. 현실에서 리얼 네. 그래서 가상현실을 결합한 거죠. 그렇죠. 두 개를 더한 거라고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스카우터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포켓몬고가 성공을 했느냐라는 건 좀 의아함이 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이 킬러 콘텐츠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IP,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IP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포켓몬은 일단 그 지난 1996년이었어요. 닌텐도가 그 게임보이용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게임할 수 있는 게 처음 등장했었는데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 하나의 콘텐츠였거든요. 근데 이게 출시되자마자 3,1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게임 하나가 그만큼 팔린 거예요. 대단하군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하면서 골수 팬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포켓몬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냥 포켓몬 게임을 하는 사람 사용자라고 얘기 안 하고요. 트레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포획을 해서 아, 진화를 시켜나가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팬덤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1996년이에요. 계속 흘러오면서 이슈가 하나하나씩 나이를 먹어갔고 그때 네. 당시에 그 향수에 젖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되고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된 거죠. 닌텐도가 게임보이용으로 포켓몬을 성공을 했습니다만 자가당착에 빠졌던 이유가 결국은 그 닌텐도 안에서만 즐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모바일화 되면서 수익이 좀 떨어지고 축소가 된 거죠. 근데 그걸 얼마 전에 모바일로도 이제 자사의 IP를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을 했던 게 이제 스마트폰에 나온 포켓몬 고고요. 나이언팅 램과 증강현실이 맞물리면서 지금의 결과로 이르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된 거죠. 왜 다른 나라도 지금 그렇습니까? 미국의 얘기를 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7월 6일 정도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이슈가 됐습니다. 포켓몬이 첫날 등장하자마자 네. 미국은 사실 백인과 흑인 간의 어떤 그리고 뭐 히스패닉들과의 어떤 그리고 뭐 노인층과 청년층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반목들이 있는데 한마음 한뜻이 돼서 포켓몬을 잡으러 다 같이 거리를 활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뭐 몇십 명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몇백 명이 이르는 숫자가 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좀 유명한 인기 있는 포켓몬, 뭐 피카츄나 그리고 뭐 희귀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포켓몬들이 있는데 등장을 했다 싶으면 거기에 몰리는 사람들만 몇백 명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낮밤을 가리지 않고요. 심지어는 그 자기 집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포켓몬 모르시는 분이.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같이 포켓몬을 잡는 그런 이슈도 있고요. 모 대학교에서는 네. 대학교에 가시면 커다란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 분수대 위에 포켓몬을 이제 결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배정을 해놨는데 결국은 거기 가야 그곳에서 결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학생들이 카누를 빌려서 네. 호수를 헤엄쳐 들어가서 포켓몬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내부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명이 반복하는 사회가 이제 한마음 한뜻을 포켓몬고가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어떤 현상이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는 네. IT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팬덤, 뭐 새로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뭐 고깝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최근에 들어서 사건 사고 현상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 게임 내 아이템 중에 몬스터가 특정 위치에 계속 그 포켓몬이 생성이 되게 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외딴 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잡으러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협을 해서 글품을 빼앗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 포켓몬 게임 내에서는 뭐 로켓단이라는 네. 악당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좀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움직여야 되니까 돌아다니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뭐 최근에 들어서는 고속도로 옆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수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밤이 되면 국립공원이나 이런 어떤 그리고 군사지역 같은 곳은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 이제 희귀 몬스터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슈도 좀 생기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로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는 네. 해요. 근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거를 오히려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사례가 좀 생긴 거죠. 뭐 맥도날드나 그리고 글로벌 체인점 여러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글로벌 체인점들이 있고 거기에 일부러 제휴를 하는 겁니다. 나이팅 렉과 제휴를 해서 거기 특정 지역에 뭐 연간 얼마 계약을 맺고 몬스터가 등장을 하게 하는 거죠, 포켓몬이. 그러면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고 실제로 그 커피숍, 뭐 우리나라에 여러 커피숍들 많이 있는데요. 그 카페에 들어가면 카페 사장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아이템을 자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잡기 위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가만히 앉아있기 미안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속초나 이곳에 먼저 좀 열렸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속초 시장님이 등장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시면 포켓몬이 있습니다.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었고요. 스타트업들은 서울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버스를 네. 대절해서 속초로 가는 어떤 그런 상품도 나왔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거는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새로운 네. 효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라고 볼 수가 있죠. 고 기자 보시기에 이러한 그 포켓몬고라는 이러한 게임들이 네.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 보세요?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 인기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국내 게임 IP 중에 뭐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월 매출이 2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뭐 2억 원도 아니고 2천억 원이에요. 근데 그 사용자 수의 3배가 지금 포켓몬고의 사용자 수로 등장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데이터에 유의미한 건데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3배의 수익으로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 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포켓몬고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 배터리 교체도 네. 배터리 만드는 업체가 지금 네, 네. 뭐 예? 자, 그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이슈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게임을 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전혀 그거는 기술적으로 그렇지가 않고요. 배터리 문제입니까? 동영상을 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이럴 때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고요. 이제 문제는 배터리의 네. 이슈죠. 네. 뭐 실제로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지금 약간 좀 더 좋아지고 그렇다고 있는 그러더라고요. 상황이고요. 예, 예. 최근에 들어서는 뭐 스타트업 업체가 보조 배터리를 자동으로 이제 무인할 수 있는 자판기를 지금 전국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고. 그런 업체는 결국 이러한 그 포켓몬고라는 이런 증강현실 게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기업에서는 그건 비즈니스적으로 판단한 거네요. 그 정도.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당연히 지금 사용자 수가 유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으로 발전하진 않을 거예요. 계속 이제 줄어드는 시점은 당연히 올 건데 문제는 그 줄어드는 시점이지만 그 특이점 그리고 그 요 네. 사용자 수는 당연히 유지가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팬덤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숫자에 집중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포켓몬고처럼 증강현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산업과 융합되는 이러한 어떤 게임이라든가 뭐 그런 산업이라든가 발전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자, 증강현실은 사실 네. 없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기술이었어요. 실제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도, 10년도에 뭔가 오프라인에 증강현실을 접목한 뭐 뮤지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네. 만들었었는데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이번에는 포켓몬고라는 게임으로 인해서 증강현실을 알게 모르게 많이 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한정돼서 증강현실을 다룰 게 아니라 다른 산업군과의 어떤 융합을 꾀해야 될 거라고 봐요. 네.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레노버라는 중국 업체였는데 워낙에 유명하죠. 스마트폰과 뭐 노트북을 많이 만드는데 구국의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 탱고를 탑재한 스마트폰 펩2 프로를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를 했어요. 물론 글로벌에 먼저 출시했는데 이거에 주목을 받으면서 당시 그 레노버의 지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강현실은 교육 시장이나 산업 지식러닝 시장에 특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공장 같은 특수한 직종 그리고 뭐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새로운 신입 사원한테 교육을 시키기엔 과거에는 다 선임자들이 가서 하나하나 교육을 시켜야 됐거든요. 뭐 하다못해 뭔가 뭐 볼트를 하나 만든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깎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완성되어 있는 볼트 옆에 태블릿 PC를 하나 놓고 스마트폰 하나 놓고 딱 갖다 보이기만 하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거를 현실의 데이터와 맞물려서 그리고 공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공장 어디를 가면 뭐가 있고 어린아이들한테 고래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그냥 책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책은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폰을 올리면 스마트폰 화면에 고래가 탄생되는 과정이라든가 그 고래가 네. 실제로 현실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 네. 새로운 어떤 산업과의 융합에서의 증강현실은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맨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처럼 안경에 차고 다니면 제가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님 딱 보게 되면 네. 나이는 몇이고 연락처는 뭐고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지금 레벨 8이라고 하셨죠? 네. 제일 높은 사람이 레벨 어느 정도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것까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지 레벨 한 못하고요. 뭐? 제 주변 지는 한 레벨 20까지 올린 20이면 사람도 대단한 있습니다. 겁니다. 대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T동화 권명관 기자였습니다.